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입니다.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 자,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주의 한 나라의 임금과도 같은 것이 일간, 즉 일주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는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신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 쇠라고 보죠.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5가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물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쇠라고 보지만, 그냥 쇠도 좋은, 좀 예를 들어서 강철 같은 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쇠는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있는 보석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둘로 나누게 되는데,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도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이지만은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과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으로 구분했을 때, 양금은 제가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완철금, 강철 같은 것이고요. 무쇠 같은 개념이고요.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개념이죠. 단련을 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금,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의 금을 경금이라고 하고,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발음을 잘해야겠습니다. 주옥 같은 개념이고,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맑고 깔끔한 그러한 금을 신금이라고 하고요. 말로 치면 준마죠. 잘 조련을 해서 적토마 같은 아주 좋은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매 같이 금방 땅속에서 캐낸 그러한 원철이기 때문에 단련을 해야 경금으로는 용도가 있고, 그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요. 간목은 정화를 보조해서 정화의 열기가 뜨거워져야지만 미직지근한 불로 라이터 불 가지고 경금 단단한 무쇠를 단련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한 1000도 가까이는 돼야 경금을 불로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칼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그와 같은 용도로서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죠. 보석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여러 가지 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다시 불로 단련하게 되면 보석이 녹아버리고요. 반지가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결혼 예물을 갖다가 불 위에 던져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 신금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신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은 반드시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광채가 휘가 번쩍하게 나타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은 정화를 쓰지만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한다, 주옥한다, 내지는 세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은 반짝반짝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임수를 보게 되면 성격도 아싸라고요.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고, 외관도 피부가 이렇게 백옥 같다 그러죠.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신금 일간도 임수가 있으면 그렇지만은 토가 많아진다거나
내지는 신금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것 내지는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 같은 것 걸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신금일간이 화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불구죽죽 피부 트러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봐야지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금으로서의 뭐가 드러난다? 신금으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뭘 봐야 된다? 임수를 봐야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같은 금이지만 경금 뭘 봐야 된다? 정화를 봐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쓰임과 용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명이 되면서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 뭐 고우라고 하는 그런 절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청명이 월이 달라지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진월은 청명 고구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 됩니다.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임묘진월이라고 해서 동방에 속하면서 모기 세력이 있는 모강절이다라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모기 왕한 계절 어느다 임묘월이 모강절이고요. 진술, 축미, 월은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에 묘를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진월에 인을 다시 봐서 임묘진 이렇게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모기 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인묘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뭐만 본다? 진토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토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간은 신금이고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토의 특징은 뭐다?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 할 수 있습니다. 스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 생금 가능하다. 건토는 생금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건토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천간으로 무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미토라든가 술토는 건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축토라든가 축토 지금에 설명하는 진토가 이렇게 습토가 되는데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진월의 습토가 신금을 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제다신 약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진월에 태어나는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제다신약이 아니고요. 월지에 있는 습토가 금을 생금하기 때문에 일간은 그렇게 왕았다고 보진 않지만은 일간이 그렇게 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모왕 자상이다라고 이제 명리서에는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모왕자상 물론 이제 토생금에서 일간이 생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문제는 이제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 있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모왕자상이 아니라 토다매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월에 경금이 태어나든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든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된다 안 된다. 특히나 천간으로 무토 투출하는 것은 가장 꺼리는 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월의 신금은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매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얻어서 이 임수 가지고 신금을 갖다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도세한다 그랬죠. 도세 주옥한다 내지는 세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진 이렇게 표현 진월 같은 경우는 월령 자체에 토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금이 매금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오금이 될 수가 있다. 먼지라든가 흙이 묻으면 여러분들 반지에 흙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다가 반지 끼고 봄 같은 데는 이제 나무 심는다 아니면 화초 심는다 그래서 흙을 이제 손에 만지면 반지에 이제 흙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이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임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생님, 토가 왕하니까 간목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금 진월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라고 했는데 신금 진월 태어났을 때 간목이
토가 많지 않으면 간목보다 그냥 임수를 쓰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으로 이 토는 제거시켜 줘야 되지, 만약에 무토, 기토가 투출됐는데 만약에 제거되지 않으면, 특히나 무토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신금, 토다, 매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임수까지 파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인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하지만 정인인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간목도 굳이 필요 없게 되시고요.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 임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보다 병화가 있는 것, 병화가 연간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병화가 이렇게 시간에 있어서 병신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 병화가 이렇게 월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또 근처에 있으면 얘가 또 뭐를 하게 되죠? 얘 또 합을 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해서 일간 옆에 첩신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임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는 병신합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는 병신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탐합되는 것을 별로 신금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진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왕자상, 그래도 인성, 습토가 나라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토 투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화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청시간이라든가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고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음금인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인데 저거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월지에 있는 저 토는 뭐가 됩니까?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성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조화가 맞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의 돼서 음과 양이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 양 조화가 맞죠? 얘는 뭐다? 정인이다. 어저께 경금은 양대 양이었기 때문에 어저께는 편인이었지만 오늘은 정인이 되겠고, 정인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왕 자상하다. 그래서 일간도 세력이 있고 인성이 나를 생해줘서 어머니도 나도 같이 왕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역시나 월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전세 역전되죠. 뭐가 됩니까? 모왕 자쇠로 역전이 되고요. 또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을 지용하게 되고, 월지 있는 토 하나 정도만 있으면 굳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진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월지에 토가 있어서 그 토가 신금을 갖다가 오금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얻어서 신금을 도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화를 사주가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일간신금하고 첩신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무토기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고요. 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인목, 월지의 진토,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인묘, 진, 방합을 얻었다, 구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모두 갖추었다, 구전했다. 이건 완전히 토왕절이지만 목이 왕한 세력을 얻은 것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다신약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월간에 이렇게 간목 원신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월지가 인성이라 하더라도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월령이 진토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명 뭘 할 수 있다? 종제격을 이룰 수도 있는 사주국세가 된다.
연간의 임수, 이것은 물론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도 하지만 생목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목으로 화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 다시 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종재격도 이룰 수 있다. 사주 전반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우세하다? 목이 가장 우세하다. 임묘진 방합을 완전히 갖추고 원신인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원신이라고 했죠. 목의 원신은 천간으로는 간목이 원신, 양간이 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원신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목의 원신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토의 원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을 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수는 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고 목의 원신이 간목을 투출했으면 음간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하면 종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목으로 종할 때 보지 말아야 될 것,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으로 종했을 때 병화 한 점 정도 얻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가 또 많아지는 것도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신인 목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화를 한 점 보는 것은 금성첨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시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월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합을 형성하더라도 원령 진토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고요. 거기다가 무토 투출을 했으면 무토가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토 신금 입장에선 건토이기 때문에 생을 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왕목이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가 문제다? 목이 왕에서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만약에 저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재격이 된다 안 된다? 종재격을 이루기도 어렵다.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으면 종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종재격이 되지 않고 괜히 사주만 좀 심란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축시 같은 경우는 기토가 투출해서 축에 뿌리를 신금이 뒀죠. 그러면 이것도 종재격은 아니고요. 기토가 신금을 생해 주려고 하더라도 목이 많으면은 토가 신금을 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재격이 되지 않을 때 기축시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토로서 생해 주게 되고요. 목이 있어서 이제 수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는 것이 좀 흠이긴 하는데, 이거는 운세에서 뭘 봐야 된다? 금운을 봐서 일간과 수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글자가 되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인목을 봤죠. 이 완벽한 지지로 목국에다가 간목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금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으로 종하는데 금을 본다거나 토를 본다거나 수가 많아진다거나, 이거는 금토를 보면 종재격 되지 않는 거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되는 국세가 됩니다. 신묘시는 경인시하고 마찬가지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임묘진 된다 하더라도 토가 이렇게 다시 있게 되면 종격이 되기는 어렵고요. 또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으로 종할 때는 화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종격으로 보지 못하고요. 만약에 종재격이 된다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격은 조금 파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사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종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화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원칙의 종재격 목으로 종할 때는 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수는 지지로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좋은데,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돼서 화를 갖다 억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요. 갑오시는 저는 이거 종재격으로 봅니다. 간목까지 두 개가 투출되어 있고요. 화까지 봤기 때문에 수도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종재격. 종재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를 버리고 재성으로 종한다. 기명 종재격이라고 공식 명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을미시 미토를 봤기 때문에 저는 종격으로 보기 어렵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간 신금이 시지에 있는 신금에 뿌리를 뒀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병화가 투출했는데 병화가 이렇게 시간에 있게 되면은 자꾸 이게 둘이서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합을 하든 뭘 하든 일간이 약한데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정유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 이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 7살인 것이고요. 간목이 얘를 생각하게 되면 얘는
신금 자체를 극해버려서 완전히 녹여버리죠. 여러분 반지 토치불 위에 가스불 위에 얹어서 따끈따끈하게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묘유충하게 되면 임묘진 방압을 완벽하게 짜 있는 상태에서 묘유충을 하게 되면 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금이 깨지게 되죠.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목왕금결 된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왕신을 금이 충해버렸기 때문에 금이 박살이 납니다. 이거 제가 목극토 하는데 토가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그랬고요. 금이 목을 극하는데 목이 많으면 금이 문드러진다 그랬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데 쥐 1000마리하고 고양이 1마리하고 싸우면 그건 오히려 반극이죠. 쥐가 고양이를 잡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유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술시는 저도 이것도 안 된다. 왜냐? 건토이기 때문에 관목에 토를 제거시켜준다 하더라도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키지 생이 되지 않는다. 건토는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